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범위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중개 업무의 범위를 보는 과정에서 중개법인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오늘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제 현행 보면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이제 중개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그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헌법상 개인은 다른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경험 내지 겸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법인의 경업 범위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가 더 적습니다. 부분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중개법인에 대한 업무의 특정화된 부분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법인의 특정된 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수행할 때 같이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신뢰성 문제로 인해서 과연 이제 서로 경쟁이 들어간다면 이제 누가 더 그 신뢰를 갖고 갈 수 있는지 그런 차이 부분이지,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모든 범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업종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자유롭게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나 차려서 자유롭게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학교에 와서 강의도 하고 또 부동산 개발업 사업도 하고 또 제가 마장옷에서 이제 이런 카페 같은 걸 하고는 있지만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소속된 부분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해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직업인 경우에는 중개업의 성격상 겸직이 금지되는데 이 국가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은 그 직업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인중개사 업무에 보면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기타의 업종을 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국가공무원 등 또 이제 뭐 진짜 정규직으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걸 빼고는 누구나 다 이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는 부분, 요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무평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법인, 특수법인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또 신탁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자기네가 그 설립 목적과 이런 부분의 원래 목적은 아닌데 그 업무 진행상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그 특수법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근거법, 특수법인의 근거법 및 설립 목적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은 중개 업무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성질상 공인중개사업에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중개법인의 경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이제 업무 범위에 대한 이제 제한은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은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 신청에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엇인지는 알죠? 안다는 전제 속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상 및 취득의 약속과 매수 신청 또는 입자 일정의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은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을 할 때는 변호사법 위반 사유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업무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경업이 가능합니다. 즉, 요 내용을 빼고 나머지 중개법인이 하는 것, 그 중개법 14조 1항서부터 1호부터 6호 중에서 6호 부분, 요 내용을 뺀 나머지 5호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같이 업무의 범위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부분만 부칙 6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으로 제한을 좀 하고 있고 상호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어요. 부칙 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을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그냥 단순한 부동산 중개 무슨 부동산 중개 요 문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철거 명령을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법에 의하여 또 이 대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제한을 이해 안 하면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는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과 상호의 제한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러움이 있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제한이 있어요.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는 전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든지 법인에 대한 그 중개법인은 중개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칙 6조에 대한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강역시, 도의 관할 구역으로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부칙 6조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은평구에 계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만 할 수 있냐면 서울시 안에 있는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서울시를 벗어난 경기도라든지 또 충청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시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두 중개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조금 이 부칙 6조에 대한 중개법인의 업무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좀 보시고 또 단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다 가입을 하면은 전국의 부동산 거래망에 대해서 어떤 거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입해서 그 정보망에 공개된 부동산 중에서 내가 아는 손님이 서울시 이 사람이 서울에 그 종로구에서 그래서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에 어떤 분이 내가 하고 있는 고객이 사고자 하는 물건과 똑같은 게 있어.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은 서울을 벗어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중개 대상을 중개할 수는 없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보고 거기에 공개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것도 이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칙 6조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보니까 마침 자기가 알고 있는 고객이 서울에 있는 고객인데 강원도에 어떤 그 대상물을 사고 싶어해. 근데 유사한 내용이 있어. 그래서 가서 보고 하니까 마음에 들어.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그냥 본인이 활동해서 전화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 자기가 서울에서 어떤 자기 고객이 이런 땅을 사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강원도를 가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거기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 중개 대상 물건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시키는 거 이거는 이 법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그러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업무 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를 한 경우에는 등록거청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할 때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친 6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제한을 받죠. 업무 범위 그리고 상호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 그래서 뭐 그 입찰 그 부분에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상호에 대한 제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칙 6조에 의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그 특별시 강역시 도의 간헐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이 세 가지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하지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수업은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뭐냐면